대한민국 서막 어둠 속의 침투. 2025년 11월 2일 밤 캄보디아 캄퐁츠낭 외곽. 불빛 하나 없는 폐공장이 정막 속에 잠겨 있었다. 공기에는 비와 흙, 그리고 낡은 철 냄새가 섞여 있었다. 22시 27분 하늘 위 대한민국 경찰 특수작전대 KNPSC에 들어온 편대가 정밀한 적외선 영상으로 목표 지점을 포착했다. 그 아래 120명의 한국 특수요원이 검은 전술복을 입고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헬멧 속에 반쯤 가려져 있었지만 이목구비는 또렷이 동아시아적이었다. 단정한 이마선,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훈련된 침묵. 한국 특유의 냉철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왼쪽 어깨에는 태극 문양 패치, 방탄복 위엔 KNP 스페셜 UNIT이라는 흰색 글자가 선명했다. 그들은 미군식이 아닌 한국 전술체계에 맞춘 세련된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다. 경량 헬멧, 나노 통신 모듈, 그리고 디우 K2C-1 소총이 손에 들려 있었다. 22시 30분 지휘관이 손을 들었다. 모든 전원이 동시에 움직였다. 그 순간 전 지역의 전력이 차단되고 통신 전파가 끊겼다. 캄보디아 경찰 특공대가 외곽을 봉쇄하는 동안 한국 요원들은 중심부로 빠르게 침투했다. 열감지 카메라에 잡힌 지하 구조물, 30m 아래 500m 길이의 거대한 터널. 입구는 철제 게이트로 봉인되어 있었다. 폭파팀이 정밀 폭약을 설치하고 5초 카운트를 시작했다. 5, 4, 3. 짧은 숨소리와 심박수만 들렸다. 폭발과 동시에 검은 연기와 먼지가 솟구쳤다. 그 속을 뚫고 한국 특수요원들이 일제히 진입했다. 총구에는 소음기가 장착되어 있었고 이동은 완벽히 동기화되어 있었다. 그들은 별표 인간 드론 별표처럼 움직였다. 각자 시야가 90도, 엄호, 돌입, 제압이 정확히 1초 단위로 이어졌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콘크리트와 강철이 뒤섞인 구조. 벽면에는 영어와 크메르어 경고문. Authorized personnel only. 그러나 그 어떤 경고도 그들의 걸음을 막지 못했다. 20분 만에 그들은 지하 복합체의 중심부에 도달했다. 눈앞에는 수백 개의 금괴가 쌓인 팔레트, 그리고 라벨이 붙은 대형 컨테이너들. KNP 요원 한 명이 라벨을 조심스레 들어 올렸다. 글자 하나가 드러났다. Golden Shadow. 대한민국 제2부 지하의 포화. 폭발의 잔해가 아직 공중에 떠 있는 순간 한국 특수부대는 이미 첫 교차점을 장악하고 있었다. 하얀 먼지 속 전술용 라이트가 깜박이며 좁은 콘크리트 복도를 스캔했다. 공기에는 금속 냄새와 화약 냄새가 섞여 있었다. 머리 위 배관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바닥에는 전선과 탄피가 흩어져 있었다. KNP 제1도립조 6명의 한국 요원. 그들의 얼굴은 빛에 드러나며 냉정하고도 결의에 찬 표정이었다. 좁은 공간에서도 움직임은 완벽히 정돈되어 있었다. 어깨 간격 70cm. 총구는 서로의 사각을 메우며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다. 우측 벽면을 따라 이동하던 순간 센서가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했다. 적 접근.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지휘관의 손동작 하나. 모든 총구가 어둠 속으로 향했다. 다음 순간 지하 깊은 곳에서 자동화기의 섬광이 터졌다. 탄환이 콘크리트 벽을 튕기며 튀어올랐다. 한국 요원들은 즉시 벽면에 밀착. 전술 라이트를 껐다.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한 요원이 소음소총 K2C-1을 들고 열감 카메라를 확인하자 화면에는 3개의 붉은 형체가 나타났다. 터널 오른편, 철제문 뒤, 신호 하나. 두 요원이 동시에 전진. 한 명은 플래시뱅을 던졌다.
순간 강렬한 섬광과 함께 폭발음이 울렸다. 불빛 속에서 한국 요원들이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정확한 세발, 명중, 총성과 동시에 복도는 다시 정적에 잠겼다. 그들은 다시 이동했다. 지하 구조는 미로처럼 복잡했다. 벽마다 제토니시, 스토리지 공사 같은 표식이 붙어 있었고, 모든 통로에는 감시 카메라가 깔려 있었다. 2분 후, 제2도립조가 후방을 확보했다. 그들은 열감 탐지기로 더 깊은 곳에서 이상한 여론을 포착했다. 벽 뒤에 또 다른 공간, 거대한 금고가 숨어 있었다. 폭파팀이 벽면에 구멍을 내자 안쪽에서 강한 황금빛 반사가 새어나왔다. 조명이 켜지자 수백 개의 금괴가 쌓여 있었다. 라벨에는 러지스틱스 트랜스퍼 코리아 엑스포어트라고 적혀 있었다. 가짜였다. 그 순간 좌측 통로에서 거대한 폭음이 터졌다. 적이 반격을 시작했다. 무장한 용병 10여 명이 나타나 중기관총을 난사했다. KMP 특수요원들은 즉시 양쪽으로 분산. 한 조는 좌측 엄호, 다른 조는 전진 돌입. 탄환이 벽을 스치며 흰 불꽃을 튀겼다. 지하의 공기가 진동했다. 한 요원이 드론을 띄워 적 위치를 상공에서 확인했다. 화면에 붉은 열점이 7개. 지휘관은 즉시 전술 우회 코스를 지시했다. 제3도립조가 반대편 환기 통로로 진입. 적의 측면을 급습했다. 섬광탄 2개. 그 후 침묵 대신 정확한 일제 사격. 10초 만에 전투 종료. 적이 쓰러진 자리에는 러시아제 이글러 휴대용 대공 미사일과 M4 카빈 탄약 상자가 흩어져 있었다. 지휘관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이건 단순한 금창고가 아니다. 그의 눈빛은 다시 어둠 속을 향했다. 지하의 더 깊은 곳, 거기엔 아직 무언가 더 큰 것이 있었다. 대한민국 제3부 마지막 통로, 터널 깊은 곳, 열기와 연기가 뒤섞인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KMP 특수부대는 3개 조로 분산되어 지하 복합체의 중심부를 향해 이동했다. 통신 채널은 간헐적으로 끊겼다. 벽면의 전선이 끊기고 감시 카메라가 돌아가며 누군가가 시스템을 수동으로 조작하고 있었다. 적은 아직 살아있었다. 한국 요원들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뒤덮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차갑게 빛났다. 그들은 서둘지 않았다. 매 발걸음마다 손동작 하나, 시선 하나가 완벽히 맞아떨어졌다. 훈련된 냉정함. 그것이 한국 특수작전대의 본능이었다. 복도 끝, 두꺼운 철문이 나타났다. 문 옆에는 생체 인식 스캐너와 경보 패널이 있었다. 폭파팀이 접근해 장비를 설치하려는 순간 벽 너머에서 폭발음, 먼지가 쏟아지고 통로 반대편에서 적 병력 수십 명이 일제히 나타났다. 그들은 전술조끼를 입은 외국인 용병들이었다. 헬멧에는 동유럽 군사 표식, 손에는 AK-103 소총. 첫 교전은 3초 만에 시작됐다. 탄환이 콘크리트 벽을 깨며 튀었다. 소음이 지하 전체를 울렸다. KMP 제1조가 전면 엄호. 좌측 벽을 따라 2명이 포복 전진. 우측의 2명은 탄창을 교체하며 교차 사격을 유지했다. 적의 화력은 거세지만 한국 요원들의 움직임은 일직선이었다. 그들은 별표 정확함으로 공포를 이긴다. 별표는 원칙 아래 하나씩 침착하게 적을 제압했다. 폭연이 잦아든 틈 지휘관이 손목 장비로 생체 신호를 확인했다. 철문 너머 다수의 여론이 포착되었다. 그곳이 바로 중심 통제실이었다. 폭파팀이 C-4를 부착하고 짧은 카운트를 시작했다. 3, 2, 1. 폭발. 문이 파괴되고 내부의 금속 조각이 공중으로 흩어졌다. 그 틈으로 KMP 요원들이 돌입했다. 안쪽은 어두운 중앙 통제실이었다. 수십 대의 서버와 모니터,
그리고 금고 문이 뒤엉킨 복잡한 공간. 화면마다 금융거래 데이터, 위조 여권, 무기 이동 루트가 떠 있었다. 벽면에는 거대한 금색 로고 줄린스 HDOW. 바닥 한가운데 무언가를 조작하던 남자가 있었다. 백발의 긴 코트, 동유럽계로 보이는 얼굴. 그가 바로 실제 두목이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바닥에 숨겨진 금속 패널을 열고 그 안으로 몸을 던졌다. 지하 도주 통로. 지휘관이 즉시 추격 명령을 내렸다. 3명의 한국 요원이 통로로 진입. 그 길은 폭 1m, 길이 1km의 좁은 수직 구간이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공기는 탁했다. 앞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 도망자였다. 그는 이미 소형 고속보트를 준비해 톤레삽 강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한국 요원들은 전술 카메라로 그 장면을 포착했다. 화면에는 어둠 속에서 멀어지는 실루엣, 그리고 반사되는 금빛 파편들이 스쳤다. 지하 복합체는 그때부터 붕괴를 시작했다. 벽이 갈라지고 물이 밀려 들어왔다. KMP 요원들은 즉시 철수 명령을 받았다. 서버 백업 장치를 챙기고 남은 요원들을 확인하며 터널을 빠져나왔다. 지상으로 올라오자 새벽의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다. 동쪽 하늘에는 첫빛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이겼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한민국 제4부 국제추격, 서울 외곽, 새벽 안개 속에 국방정보사령부 본부가 깨어났다. 건물 전체가 붉은 경보등으로 물들었다. 이성 통신실의 화면에는 캄보디아, 태국 국경선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다. 추적 중인 골든 세도우 잔당이 강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 중이었다. 한국 국군 정보단 요원들이 전술 지도 위에 빨간 점을 찍어 나갔다. 각 점은 도주 차량, 위조 여권 네트워크, 무기 저장소를 뜻했다. 서로 다른 대륙, 하나의 작전. Operation Silent Wave. 골든 섀도우 완전 소탕 명령이 내려졌다. KMP 요원들이 이성 데이터와 열 영상 정보를 분석했다. 얼굴 인식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피난 중인 인물들을 스캔한다. 그중 하나, 백발의 남자, 바로 그가 있었다. 시스템이 별표 타겟 아이덴터파잇, 별표를 표시하는 순간 작전실 안에 공기가 멈췄다. 작전 코드, 벨루이듀에스케이. 위치, 태국 남부 해안, 푸켓 인근 비밀 항구. 곧바로 한 미 합동 작전 명령이 승인되었다. 서울, 오산 공군기지. F-15K 편대가 새벽 하늘을 가르며 이륙했다. 동시에 해상에서는 ROKS 문무대왕함이 항로를 바꿨다. 목표, 태국 해상 좌표 7도 53N, 98도 23이. 유럽, 리옹의 인터폴 본부. 한국 연락장교가 데이터 채널을 열었다. 서버에서 확보한 거래 내역이 전송되자 프랑스, 미국, 싱가포르 요원들이 동시에 연결되었다. 작전실의 홀로그램 지도 2. 세계 각지의 골든 섀도우 은닉 계좌가 붉게 전멸했다. 서울의 지휘관이 명령을 내렸다. 모든 계좌 동결, 모든 경로 봉쇄. 10분 만에 전 세계 금융 네트워크가 잠시 멈췄다. 마치 그림자 조직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멎은 것처럼 태국 해상, 밤바다 위에 짙은 구름이 깔렸다. ROKS 문무대왕함의 레이더가 소형 고속정을 포착했다. 적은 EMP 방해 장비를 사용하며 회피 기동 중이었다. 함교 내부, 한국 해군 장교의 손짓 하나로 대공포가 각도 조정, 고속정이 파도를 가르며 도망치자 헬기 2대가 동시에 이륙했다. 한 대는 탐색용 조명탄을 투하, 한 대는 수색조를 하강시켰다. 조명탄이 폭발하며 바다 위가 하얗게 빛났다. 그 순간 고속정의 선체에서 불길이 솟았다. 폭발음이 수면을 갈랐다. 요원들이 바라본 화면 속
불타는 배 위에서 한 남자가 바다로 몸을 던졌다. 그는 바로 골든 섀도우의 두목이었다. KMP 잠수조가 바로 진입했다. 물속은 어둡고 탁했지만 열감지 장비가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했다. 바다 밑 그는 이미 잠수식 추진기를 사용해 해안 동굴로 향하고 있었다. 추격은 지상으로 이어졌다. 동굴 끝 정글 속으로 나온 요원들의 방탄복은 흙과 피로 얼룩졌다. 드론이 상공을 맴돌며 적의 위치를 표시했다. 숲 너머 비행기가 대기 중이었다. 한국 요원들이 신호탄을 쏘았다. 하늘이 붉게 물들며 공군 전투기가 회전 진입. Airstrike confirmed. 폭격 후 남은 건 잿빛 연기, 그리고 침묵뿐이었다. 몇 시간 뒤 서울 작전본부의 스크린에 타겟 뉴트럴라이즈드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지휘관은 아무 말 없이 모니터를 바라봤다. 그의 뒤로 요원들의 얼굴이 차례로 비쳤다. 젊은 병사, 여성 분석관, 모두 피로에 젖은 눈빛. 밖은 다시 새벽, 비가 내리고 있었다. 작전이 끝나자 도시 위에 번개가 쳤다. 그 번개가 마치 선언처럼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예고했다. 대한민국 제5부 결산, 더 레커닝. 비가 그치지 않았다. 서울 용산의 작전본부 위로 먹구름이 낮게 깔렸다. 골든 섀도우 작전은 끝났지만 그들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인천공항 군용 활주로 F-15K 전투기가 착륙하고 특수임무대 요원들이 하나둘 내려왔다. 헬멧에 남은 진흙, 탄피 자국, 그리고 눈빛 속의 피로. 그들의 군복에는 대한민국 경찰청 특임대 마크가 반짝였다. 한쪽 구역에는 부상자들이 들것에 실려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다. 서울의 새벽 불빛이 눈동자 위로 스쳤다. 작전은 성공. 그러나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다. 국방정보사령부 회의실. 모든 조명이 낮게 줄어들었다. 홀로그램 테이블 위에는 지하 터널의 3D 구조와 수거된 금괴, 무기 도면이 떠 있었다. 요원들이 서류를 정리하고 분석관들이 코드명을 수정한다. 모니터 한쪽에는 Target. Confirmed dead. DNA match. 78%. 라는 문구가 깜박였다. 확실하지 않았다. 그가 정말 죽었는지. 지휘관은 아무 말 없이 보고서를 닫았다. 그의 얼굴엔 피로와 경계심이 동시에 깃들었다. 끝난 건 없다. 그 표정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틀 뒤 대한민국 경찰청 브리핑룸. 수십 대의 카메라와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현관 앞에는 태극기와 캄보디아 국기가 나란히 걸렸다. 두 나라의 합동 성명이 발표됐다. 화면에는 금괴 더미, 무기 창고, 그리고 지하 터널 내부의 영상이 공개됐다. 그러나 사람들은 진짜 궁금해했다. 그 모든 금은 어디서 왔는가? 그를 도운 정부 인사는 없었는가? 뉴스 헤드라인이 번쩍였다. 글로벌 주얼 디테일, 더 깊은 어둠이 남았다. 캄보디아, 캄퐁츠낭의 폐공단. 이제 그곳은 완전히 폐쇄됐다. 하늘에서 본 광경은 전쟁이 지난 듯 했다. 무너진 콘크리트, 녹슨 철문, 그리고 깊은 구덩이. 한국 요원 한 명이 폐허 위에 서 있었다. 그는 금속 조각 하나를 손에 쥐었다. 금괴의 파편. 거울처럼 빛나던 그 조각에는 영문으로 새겨진 글씨가 있었다. Project Aurum. Phase 2. 그는 잠시 그 문구를 바라보다 무전기를 들었다. 본부, 여기는 델타 -3. 아직 끝이 아닙니다. 서울 남산의 밤. 도시는 평온했지만 지하 정보센터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분석관 한 명이 암호화 서버에 새 신호를 포착했다. 좌표,
남중국해, 발신자, 미확인, 내용, 골던 섀도 라이브즈. 그 순간 모니터의 불빛이 요원의 얼굴을 비췄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화면 천천히 암전.